알겠어. 안 했어요. 질문해 그럼 질문. 몇 번 했어? 규현이. 827번이요. 8이 7번 보세요. 800번이요. 827. 자, 기억을 보니까 P A와 B의 여집합이 0이면이래. 그럼 이걸 풀면 어떻게 돼? P 전체는 뭐야? P B의 여집합인 거고 맞습니까? 위에는 뭘 써야 돼, 대규현 씨? P A 교집합 B의 여집합. 맞아. 그게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네. 근데 그러면 여기 분자가 0이 된다는 얘기인 거네. 네. 근데 우리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기억하니 혹시? 네. 뭐? 합집합. A 차집합 외워. 차집합. 우리 A 차집합 B 어떻게 쓰기로 했어?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으로 쓰기로 했었지. 네. 써서 외워야 돼요. 까먹었으면 지금 외워. 그래서 그게 무슨 집합이라는 거야? 공집합이라는 거야. 근데 차집합이라는 거 개념이 뭐야? 차집합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A에서 B랑 겹치는 걸 뭐해라는 거야? 빼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아무것도 안 남았네 그럼 결론은. 네. 그러면 A가 B에 어떤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A가 B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한다. 네. 필기 같이 해라 여기까지. A가 B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야 A에서 B를 차집합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남겠지.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서 조건을 주고 뭐냐? A가 B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게 P A가 B 곱하기 P B는 PA랑 같더라. 그럼 요거부터 일단 식을 정리하면 얘는 뭐를 전체로 봤을 때, B를 전체로 봤을 때 위에는 P, A 교집합, B를 얘기하는 거 거기다 곱하기 뭐 하나 봐? P, B를 하라는 얘기지? 그럼 약분이 되고 뭐만 나와? A 교집합 P, A 교집합 B만 나오는데 야 여기서 A랑 B랑 교집합하면 뭐가 돼? B. 아니 A가 B에 포함돼 있잖아. 여기서 A 교집합 B 하면 뭐냐고. A. A 교집합 B 하면 A만 남잖아. 이게 겹치는 거야. 네. 맞죠. 그러니까 얘랑 어때? 같아요. 같이. 네. 뭐지? 이상한 느낌? 된 거 맞아? 네. 네. 필기 잘하시고요. 니은 A랑 B랑 독립이면이래. 그럼 일단 그 줄 치시고 그 쓰자마자 뭘 봐야 돼? A랑 B랑 독립이니까 나는 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랑 뭐하구나? 바꿔놔서 쓰겠구나 하고 써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 A랑 B는 배반. A랑 B랑 배반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야? PA 교집합 B가 0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A랑 B랑 배반이라는 건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괜찮아? 그러면 PA 교집합 B가 0이면 이게 지금 0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네. 그럼 얘가 0이려면 PA가 0이거나 맞습니까? 네. 또는 뭐가 0이어야 돼요? A B. 아니 얘랑 둘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 보시면 거기 위에 있어요. PA의 확률이 0보다 뭐해? 커요. 그러니까 0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네. 그 다음에 PB 역시는 어때? 너무 나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문제 보기 잘 읽으셔야 됩니다. 네. 디귿. A랑 B가 독립이면 역시나 PA랑 PA 교집합 B가 뭐랑 같더라? PA 곱하기 PB랑 같더라. 이거 쓰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 괜찮아? 네. 근데 이때 PA가 B랑 더하기 PA가 B의 여집합이랑 그게 2배 PA랑 같다는 거야. 괜찮니? 그럼 요거는 일단 뭐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얘는 PB분의 A 교집합 그렇지. 근데 PA 교집합 B는 뭐야? PA 곱하기 P B. PB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약분하면 뭐가 남아? 그렇지. 자, 근데 얘가 문제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중요하다고 좀 필기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A랑 B랑 독립이면 네.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 그래서 추가로 우리는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당연히 PA랑
B의 여집합 곱항으로 같다고 쓸 수 있어야 돼. 네. 그러면 얘는 훨씬 쉽게 풀리거든. 얘는 얘는 P, B의 여집합을 전체로 봤을 때 A 여집합, B의 여집합이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P, A 곱하기 P, B의 여집합이니까 약분되면 또 뭐만 남아? P, A만 남는 거지. 그래서 둘을 더하니까 몇 배 P, 2배 P. 그러니까 필기 하셔야 돼요, 자꾸. 알겠어? 아 하면 안 돼요. 네. 네. 뭐죠, 방금? 네. 다음 또 질문. 없어 너? 질문 나죠. 끝내버려. 알았어. 아까 저기 너는 몇 번 했어? 873번인데. A랑 B랑 독립이고 그럼 이 얘기네. A 교집합 B 대신에 뭐 써라? A 곱하기 P, B 써라. 근데 사실 지난 시간에 독립 때 별로 많지 않아요, 대님. 자, 근데 이때 P A 교집합 B가 얼마라는 거야? 4분의 1이라는 거고. 그러면 P A 합집합 B가 K-4분의 1이라는데 우리가 P A 합집합 C로 쓰면 어떻게 돼요? P A가 P B랑 뭐해서 더해서 못 빼면 돼? P 합집합 B를 계산하라는 거지. 근데 뭐 얘야 지금 4분의 1인 걸 아니까 됐는데 얘네들이 문제인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아까 말했죠. PA 교집합이랑 PA랑 P랑 어떻다고 한 거야. 그럼 이게 얼마라는 거야? 4분의 1이라는 거네. 그리고 얘는 더하는 게 있는 거고 여기. 그러니까 문제님이 뭐 물어보셨어 이때? 최소값 물어본 거 뭐야? 이 더한 거에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뭐 한 게 있어? 곱한 게 있는 거지. 더한 걸 주고 곱한 거에 최대 최소를 물어보거나 혹은 곱한 걸 주고 더한 거에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는 우리 뭘 쓰죠? 그렇죠. 탈락. 아, 곱셈 없이. 탈락. 아예 아닌 건 아닌데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는. 산술교 필기해. 산술계가 일어나. A랑 B랑 더하는 게 항상 2배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아요. 더한 걸 주고 곱한 거 물어보거나 괜찮아? 곱한 걸 주고 더한 거 물어볼 때 못 쓴다? 산술계 쓰신다. 근데 주의사항은 이때 뭐냐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됐니? 그 다음에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더라?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는 것까지 잘 외우셔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PA랑 PB를 더한 거는 항상 2배 루트 PA랑 PB를 곱한 거보다 못 된다? 크거나 같게 된다. 근데 곱한 게 얼마인 걸 알고 있어? 4분의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1이겠지. 그래서 이 아이의 최종값은 이거 더한 게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잖아. 그럼 얘 최소는 얼마인 거야? 그래서 이 아이의 최소는 1에다가 4분의 1을 뺐을 때가 최소입니다. 답은 얼마? 4분의 3. 산술기하 자꾸 써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수투 때도 수투에서 조금은 나와요. 네.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왜? 3번 아니야? 5번은 R을 K를 알고 싶어. 아, K구나. 네. 그럼 K는 요거. 죄송합니다. 네. K는 이거 잘하시면 풀어보시지 왜? 몰랐어. 쓰세요. 알겠어. 아니 이거 중요한 건 산술기야. 그러나 갑자기 훅 나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주로 물어보냐면 이 구별하는 건 별거 없어. 더한 걸 주고 곱한 걸 물어보거나 괜찮아? 여기 봐봐. 더한 걸 주고 곱한 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얘처럼 곱한 걸 주고 더한 거 물어볼 때는 뭘 쓴다? 산술기야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알겠니? 넘어갈게. 다음. 여기까지였어? 너 질문 별로 없어? 88 이거? 이건 지워도 되냐? 네.
다 주고 독립인 A, 혹시나 그러면 A 교집합 B 대신에 나는 뭘 쓸 거야? PA가 PB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근데 이때 PB 바 A는 PA라는데 요거는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 A의 확률이 A, B 확률을 전체로 봤을 때 맞아? 위에 뭐 써야 돼요? A 교집합 B의 확률 써야 되는 거지? 근데 A랑 B랑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PA 교집합 B 대신에 뭘 써도 돼 나는? 그렇죠. 그럼 약분해 주시면 뭐가 나와? 결로. 그 P, B랑 뭐랑 같다는 거야? PA랑 PB랑 확률을 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때 PA 합집합 B의 확률을 얼마나? 근데 PA 합집합 B는 어떻게 해야 돼? PA랑 PB랑 더해서 A 교집합 B를 빼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는 얘네들 P라고 할게요. P. 그럼 2P-P의 제곱 되는 거겠지. 얘는 PA 곱하기 P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 나오는 겨? 그게 9분의 5라는 거네. 맞습니까? 현재 뭐 이상한 거 있어? 너 뭐 계산 잘못했니? 여기까지 다 했는데 지금 거기에 애매한 데서 쓰는 거야? 분수가 싫으니까 전체다가 9를 곱하고 좀 예쁘게 좀 정리할게요. 그러면 9p 제곱 마이너스 18p는 18p 플러스 5는 0 하고 나오는 것 같고요. 3, 3, 1, 5, 마 하면은 p는 3분의 1이거나 p는 3분의 5가 돼야 되는데 확률이라는 게 p가 확률이잖아, 그치? 확률 1을 넘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 보여주면 돼. 아, PA 교집합 B지. 그럼 PA 교집합 B는 뭐야? P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은 9분의 1.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 PA가 PB 확률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게 3분의 1이라는 거고 문제가 물어본 건 여기 A 교집합 B지. 이건 P 곱하기 P잖아. 그러니까 P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중. 됐어? 안 됐어? 들어가지? 여기까지였나 주죠? 어디까지 했냐? 별거 없어. 아, 너 또 질문 좀 가져. 너 여기만 질문하는 거 아니지? 일부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봐, 쟤는 터프만 질문하잖아. 내 질문이 있으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알겠니? 누가 내 질문을 대신해 주는 거 아니니까 풀어서 꼭 자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네. 아, 영어 조금만 넣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선생님? 영어님하고 너무 없으셔가지고. 아니에요. 자, 계속 8번 5번 보겠습니다. 8번 5번. 수지는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랑 B에 대해서 A랑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PA 합집합 B를 0.7로 계산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A랑 B랑 뭐라는 상태로 배반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A랑 B랑 배반이라는 건 A랑 B랑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지? 따먹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럼 PA 교집합 B가 얼마라는 거야? 겹치는 게 없으니까 0이라는 얘기지. 그 상태에서 뭘 계산했더니 P A 합집합 B를 계산했대. 그럼 얘는 PA랑 PB를 더해서 그렇지 A 교집합 B를 뺐어야 했는데 어차피 얘가 뭐이니까 0이니까 PA랑 그냥 PB를 더한 걸로 계산했다는 얘기인 거지. 그게 얼마라는 거야? 0.7. 그래서 첫 번째는 P 더하기 PB가 0.7이라는 걸 알았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이때
다르게 계산한다. 그럼 두 번째는 다르게라는 건 문제가 A랑 B가 서로 무슨 관계예요? 서로 문제 써 있어요. 보셔야죠. 원래 독립이었대 얘네들은. 그러니까는 그다음 PA 교집합 B랑 PA 곱하기 PB랑 같구나. 라고 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그때 PA 합집합 B를 계산하면 당연히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여야 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제대로 했더니 얼마 나는 거야? 0.6이라는 거야. 근데 얘가 얼마야? 0.7이잖아. 그러면 A 교집합 B가 얼마 나는 거야? 0.1이라는 얘기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 일단 확인한 건 뭐냐? PA 합집합 B랑 PA랑 PB랑 더한 거 0.7 곱한 거는 요건 다시 또 보면 어떻게 돼? PA랑 PB를 곱한 건 0.1이라고 해도 되는 거네. 이거 왜 보냐면 거의 문제가 질문한 게 뭐예요? 절대값 PA-PB를 물어봤잖아. 물론 연립해서 풀어서 PA랑 PB를 각각 찾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얘는 딱 보니까는 뭐야? 곱셈 공식 쓰라는 거지. 얘는 뺀 거, 얘는 더한 거, 얘는 곱한 거니까. 맞아? 너네 헷갈릴까 봐 내가 이렇게 바꿨을게.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0.7이야. 얘는 A, B가 0.1이야. 얘는 뭐 물어본 거야? 절대값 A 마이너스 B 물어본 거잖아. 곱셈 공식 변형하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A 마이너스 B를 바로 계산할 수 없고 A 마이너스 B를 뭐 한 건 할 수 있어? 그렇지. 제곱한 것은 A 플러스 B를 제곱한 거에다가 뭘 빼주면 돼? A를 4개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아까 얼마였죠? 0.7였으니까 제곱하면 0.4 빼기 얘는 얼마야? 0.4 그럼 0.09 근데 제곱한 게 0.09니까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루트를 씌우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0.3이 되는 거야. 원래 풀만 0.3인데 뭐가 씌워져 있어? 그래서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야. 우리 플러스 이거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이게 그래서 얘들아 복잡하게 생기면 잘 안 해줄 수 있으니까 여기 좀 치환해서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알겠니? 질문자 오케이? 너도 여기까지 나왔지? 근데 이제 요거 때문에 아마 헷갈렸을 것 같아서 눈에 잘 보이게 바꾸는 연습도 되게 중요해. 필기를 넣어도 오 훌륭한 학생. 아니 잠깐만 이런데 이렇게 시계를 걸고 화났으면 물어보면 화 났으면 나도 안 하겠다 그러면. 싫어. 화를 내보면 싫어? 응. 나도 싫어. 이러면서 시계가 아니야? 야 너 그참이라 그러다가 규현이가 힘을 쓰면 어떡하려고 해. 왜 착해가지고 왜 힘이 힘센 사람은 아니야. 맞아? 맞지? 왜 마음이 열려가지고 악마 같은 놈이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생각할수록 악마 같은 놈이네. 결혼은 그러니까 치고 때리고 괴롭힌다는 거 아니야. 나 싫어? 영로 말 하잖아. 넘어갈게요. 그럼 나 유형 12번부터 하면 되니? 유형 12번부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원 설명 좀 할게요. 되겠죠? 유형 1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뭘 풀 거냐면 네, 888번 보겠습니다. 자, 세 사람이 ABC가 승부차기를 성공할 확률이 각각 5분의 4, 4분의 3, 10분의 7이래. 괜찮아? 근데 이 중에서 몇 명이 성공할 확률인 거야? 확률이야? 그러니까 아니 몇 명이 성공할 확률이야? 두 사람 체크해. 두 사람. 너 그렇게 얘기했어? 알겠어. 잘 못 알아들었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진짜 888번이야.
박찬현 진짜 아니야. 너가 더 얄밉냐? 얘가 더 얄밉냐? 이경훈이 더 얄밉니? 네? 이경훈이랑 박찬현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얄미운 케이스야? 예. 얘가 압도적이야? 고맙다. 아 경훈이한테 지고 싶지 않았어 그런 거? 네? 아 이경훈도 제법 있는데 보니까 박찬현은 그걸 뛰어넘었어? 경험이 아껴가지고. 아 그래? 나 알아준다 이거지? 뭐? 친구로도 생각 안 한다 이거지? 아 진짜 심하게 하는 거야. 아우 그만 써 그럴 알았어. 수가 있어. 888번에 그러면 첫 번째는 A랑 B랑 성공을 해. 두 명만 성공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C는 실패한 거 풀면 되고요. 맞아? 두 번째는 A랑 C가 성공을 해. 그 다음에 B가 실패하면 되고. 세 번째는 B랑 C가 성공을 해. 그 다음에 A가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 맞아? 그러면 야 A가 성공할 확률이 얼마야? 5분의 4. B가 성공할 확률은 4분의 3. 그 다음에 이번에 C는 뭐 해야 되니까? 실패를 해야 되니까 C가 실패할 확률은 얼마인 거예요? 1 마이너스 10분의 7. 아 물론 10분의 3 괜찮아요. 근데 그냥 의미상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약분은 일부러 안 할게요. 그냥 쓰겠습니다. 얘는 200분의 9, 36 하고 정리해야 되겠다. 어차피 다 더해야 되니까 약분은 하지 않고 할게요. 괜찮니? 그럼 이제 마지막 아주 계산하세요 지금 이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두 사람만 성공한다고 해서 두 사람 성공하는 걸로 끝내면 돼 안 돼? 안 되고 나머지는 뭐 해야 돼? 실패를 해야 된다까지 꼭 생각한다는 거. 왜냐면 나머지가 성공해버리면 총 몇 명이 성공하는 거야? 3명이 성공하는 거니까 문제가 원하는 거냐? 답 나왔어? 너 됐어? 넘어가 좀 떼요. 자, 유형 13번입니다. 896번은 안 풀 건데, 자, 3명이 화살을 써서 10점 관역에 맞출 확률이니까 5분의 4, 5분의 3, 그 다음에 P래. 근데 사실 난 이것 때문에. 그럼 이때 적어도 한 사람은 몇 점을 맞출 확률? 10점.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한 명 맞추는 거 오케이지. 2명 맞춰도 오케이지. 한 3명이 모두 맞춰도 오케이인 거지. 그럼 이걸 3번을 다 해도 되겠지만 괜찮아? 계산을 뭐 해야 돼? 너무 많이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해야 돼, 알겠니? 그럼 여기다 뭐 하나만 딱 추가하면 전체가 될까요? 그렇지. 모두 실패하는 걸 추가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전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에서 나는 뭘 빼는 거야? 그렇지. 문제가 원하는 확률이 어떻게 된다? 그럼 전체는 확률상 1일 거고 맞아요? 모두 실패되니까 첫 번째가 실패할 확률은 얼마야? 5분의 2. 두 번째가 실패할 확률은? 5분의 2. 그 다음 실패할 확률은? 1 빼기 1 마이너스 P라고 써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게 계산한 게 얼마더라? 125분의 29. 이거 풀어주시면 P가 나오는 거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렇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암기하지 말고 그 상황이 뭔지를 보는 연습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적어도라는 말 처음 듣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대신 선생님이 좀 하고 싶었던 건 899번이에요. 그럼 899번은 뭘까요?
외우지 말고 상황을 보라는 얘기야. 얘 어떻게 해야지 전기가 통해? 일단은 몇 번은 무조건 켜줘야 돼. S 1번은 무조건 켜줘야 되지. 그러면 1번에다가 몇 번 켜지? S 2번 켜줘도 되게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 S 1번에다가 S 3 S3번이랑 S4번 켜줘도 그치?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뭐가 중복이 돼? S 그치? 얘네 둘이 다 켜져 있는 거. 전체가 켜져 있는 건 뭐야? 중복이 되겠지. 맞나요? 아니 우리가 여기 얘네들만 계산했는데 얘네들은 고려를 전혀 안 한 거잖아. 얘네들은 켜져 있을 수도 있고 꺼져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역시나 이 밑에 거 계산하면은 얘는 열심히 생각을 했는데 얘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얘는 켜져 있을 수도 있고 꺼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얘도 연결되고 얘도 연결되고 동시에 연결되는 건 어때? 얘네 둘 사이에서 중복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 그거 중복인 거 보여? 이런 거 보고. 괜찮아? 그래서 얘네 두 가지의 뭐야? 중복이 존재하는데 이 중복은 S1이랑 S2랑 S3랑 S4가 모두 켜져 있는 거였지. 얘는 뭐다? 중복이 되겠구나. 괜찮아? 그래서 이거 두 개 합한 거에서 얘는 뭐 해줘야 돼? 빼주셔야 돼. 괜찮나요? 그러면 켜져 있을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인 거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8분의 1인 거고 둘을 더하면 8분의 3인 거고 맞습니까? 거기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총 16분의 1인데 둘을 뭐야 돼? 중복된 거 이거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 16분의 6, 16분의 수용으로 5가 답이 되나 봅니다. 사실 좀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이런 건 그냥 직관적으로 푸시는 게 좀 덜 실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알겠니? 넘어갑니다. 유형 14번인데 뭘로 풀 거냐면 905번으로 905번 905번 지금 칠판 중에서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905번 이게 뭔 소리일까? 이거 생각보다는 좀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얘는 알겠니? 얘가 왜 노가다가 필요하냐면 A가 B랑 경기할 때랑 A가 C랑 경기할 때랑 상황이 어때요?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해야 돼? 따로 보셔야 돼. 다 다르다라는 게 어떻게 된다? 다 따로 보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 가의 자리를 잡나 나의 자리를 잡나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 체크해보세요. 저번 시간에 수학의 대진에서 말씀드렸죠? 가에 A가 있고 나에 B가 있는 거나 이렇게 반대로 있는 거나 똑같아요. 수학에서는.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여기 가, 나 중에 하나에 A가 살고 있는 거야. 괜찮아? 이 그림을 그냥 그릴까요? 여기 A랑 B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는 거? C가 있는 상태. 괜찮아? 그다음 두 번째는 가나 나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C랑 먼저 붙은 다음에 누구랑 붙는 거? B랑 붙는 거.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B랑 C랑 먼저 붙은 다음에 A랑 붙는 건데 여기서는 좀 차이가 나죠. 여기서는 B가 A랑 싸우는 경우가 있을 거고, 맞아? 그 다음은 C가 이겨서 C가 A랑 싸우는 경우가 있을 거야. 괜찮아? 그리고 이것도 케이스를 몇 가지로도 이것도 B가 A랑 싸우는 경우, 그 다음에 C가 최종적으로 A랑 싸우는 경우,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또 좀 나눠서 보여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일단은 A가 B를 이겨야 될 거 아니야. A가 B 이길 확률 얼마야? 그 다음에 이제 A가 여기 올라와서 C랑 붙어야 되겠지. A가 우승하는 거니까, 그렇지? A가 C를 이겨야겠네. A가 C를 이길 확률은 얼마인 거야?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문제가 준 거는 C가 A한테 이길 확률이기 때문에 괜찮아? A가 C한테 이길 확률은 얼마가 된다? 1 마이너스 4분의 1, 즉 4분의 3이 된다. 그래서 뭐 계산하시면 8분의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A가 C랑 먼저 이겨야 되겠지. A가 C를 이길 확률은 얼마인 거야? 아까 1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지. 아는데 그냥 의미적으로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어서 A가 B랑 싸워서 또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거는 2분의 1. 그리고 뭐 확률이 똑같네요. 8분의 3.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B가 A랑 붙으니까 누가 이겨야 돼? B가 승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좀 길게 쓰세요. B가 승리해서 마지막에 B랑 A랑 붙는 거예요. 괜찮아? 그 다음에 C가 승리해서 마지막에 C랑 A랑 붙는 거예요. 괜찮아? B가 C를 이길 확률은 얼마야? B가 A를 이길 확률은 A가 B를 이기는구나. A가 B를 확률은 2분의 1이었지. 그래서 얘도 8분의 3. 자, 얘는 C가 일단 이겨야 돼. C가 이길 확률은? 4분의 1. 근데 이거 의미상 용 써드릴게요. 1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그 다음에 C가 이제 A가 C를 이겨야 되잖아, 그렇지? A가 C를 이길 확률도 1 마이너스 4분의 2네. 그래서 얘는 4분의 1, 얘는 4분의 3 하면 16분의 3 됐어요? 그래서 이걸 싹 다 더하시면 되겠구나. 이거 먼저 더하면 8분의 9. 답이 없어요. 이게 안 돼. 잠깐. 미안해. 내가 마지막에 이걸 안 했어. 자, A가 일단 어디로 와야 돼? 이 자리로 와야 되지. A가 여기를 선택할 확률이 3분의 얼마예요? 1. 3분의 2지. 이 자리나 이 자리나 똑같거든. 그 다음 이제 B랑 C랑 자리를 바꾸겠지. B가 여기로 올 확률은 얼마인 거야? 2분의 1. 여기 추가가 돼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여기로 와야 되지. 그게 3분의 2의 확률로 이 두 개 중에 아무 데나 오는 거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C가 이제 뭐야? 이 두 자리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지. 그래서 C가 2분의 1의 확률로 이 자리에 오시면 돼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1의 확률로 여기 A가 오는 거죠. 그럼 B, C는 알아서 여기 서 있을 거니까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에 3분의 1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 계산하면 결국 이것도 얼마야? 3분의 1. 3분의 1. 이건 원래부터 3분의 1. 괜찮아? 그래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는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분의 3에다가 더하기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7이 최종적입니다. 자리 배치까지. 이렇게 됐어요. 조금만 쉬었다가요. 지금 쉬는 시간 좀 문제 좀 푸시고 됐어? 조금만 쉬었다가 저기 바로 다음 이제 독립시행 확률 질문 갈게요. 바로 독립시행 확률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풀고 있어. 뿅. 뭘 하든 쌤, 응? 궁금한 거 있는데 맨날 1학년 애들 나와요. 그러다가 1학년 애들
근데 수업하다 중간에 나와 3교시 지금 쌤 1학년 수업하시잖아요. 나? 아 1학년 또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 화목 3교시 쌤이 1학년 수업하신 거 아니? 월수로 3교시. 난 중3인데 월수는 3교시. 이렇게 걔네들 중3이에요. 왜 중3이네? 아 중걔는 왜 저렇게 나오고 우로 나와요. 계속 다. 몰라. 네? 언제인지 모르겠어. 맨날 3교시 맨날 우로 나오는데. 확실히 자꾸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하잖아. 너네만 하겠니? 아니야 그건 안 터져. 알겠어. 이따가 내가 한번 확인하고 알았어. 언제 어떤 상황인지 한 번 더 얘기해줘. 보고. 지금이랑 하면 되잖아. 얘네들이 오게. 알았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 쫄보. 아니, 이 등치는 3만에서 뭐 그런 거 가지고. 응? 중3이면 니네들이 완전 다 애기들이구만. 아닌가? 중3교시. 알겠습니다. 봅시다. 독립시행이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독립시행 확률. 수능이라고 표기도 되고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미 우리 여름방학 때만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이 독립시행이 나중에 이항 분포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이항 분포는 이번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항 분포 다음에 얘가 언제 한번 또 등장해? 정규 분포 때 한 번 또 등장해.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니까 처음 할 때 이거 제대로 해놔야 다음 것도 무난하게 된다 이건 거야. 근데 뭐 독립시행은 뭐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굴리는데 이 벌써 이거 몇 번째 듣는 사람도 있을 거야. 주사위 한 개를 주사위를 3번 던져서 1이 뭐 2번 나올 확률을 구해야 돼. 주사위를 3번 던져서 1이 몇 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1 나오고 1 나오고 안 나와도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1 나오고 안 나오고 1 나와도 되겠지. 그 다음에 안 나오고 1 나오고 1 나와도 되네. 그러면 1이 2번 나오니까 1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이잖아. 그래서 6분의 1이 2번 나오고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 되는 거 맞니? 그럼 얘 같은 경우도 1 나올 확률 6분의 1, 안 나올 확률 6분의 5, 그 다음은 6분의 1. 얘나 결국 6분의 1 몇 개? 2개. 6분의 5는 1개. 1개. 순서가 바뀌어도 확률이 변해 안 변해? 그 이유는 뭐예요? 주사위 던지는 것 자체가 서로 뭐기 때문에? 독립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독립이 그래서 쓰이는 거야. 이 주사위를 3번 던지는 행위 자체가 각각이 뭐기 때문에? 독립된 시행이기 때문에 요거 확률 계산이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차피 이거 6분의 1 2번 나오고 6분의 5 한 번 나온다는 건 고정인데 이걸 힘들게 이렇게 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냥 이게 몇 번 나온다는 것만 알면 이렇게 한 번, 2번, 3번 나온다는 것만 알면 되겠지. 그럼 이거 도대체 왜 3번일까? 이것 때문에 3번 나온 거죠. 1x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맞아. 근데 그게 3번인 건 맞는데 결국 1이 나오는 횟수가 2번에다가 안 나오는 게 한 번이 이렇게 줄 서는 경우의 수 아니야? 같은 거 몇 개가 있어? 같은 거 있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그래서 얘가 왜 3가지냐? 원래는 3개를 줄 세우는데 몇 개가 똑같은 거야. 2개가 똑같고 여기 1팩토리얼은 그냥 예의상 하나 얹어주는 거야. 괜찮아?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얘가 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 기준이야. 딱 2가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2가지 케이스인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써주냐면 3C 2라고 써도 계산하는 결과가 똑같이. 혹시나 몰라서 필기 하나 이거 까먹었으면 우리가 NCR이라는 걸 식으로 배우면 어떻게 배우냐면 자 n 팩토리얼분의 r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로 식으로 배웠어요. 까먹었으면 쓰시라는 얘기야. 예전에 배웠던 건데 날라가 있지 말고. 아니?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위치로 외웠지? n은 앞에 있는 거, r은 뒤에 있는 거 위치로. 오케이? 그러면 봐봐. 앞에 있는 거 팩토리얼, 뒤에 있는 거 팩토리얼, 앞뒤에 있는 거 뺀 거 팩토리얼 맞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NCR 이라고 써도 되는 거지. 일로 와봐. 앞에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맞아? 앞뒤를 빼면 얼마야? 1 팩토리얼.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도 되는 거야? 3C라고 써도 되는 거야. 원래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얘랑 결과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이렇게 좀 심플하게 바꿔 쓰는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아, 그래서 이 확률 계산은 결국 그러면은 3번 중에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의 개념을 쓰자는 얘기인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데? 6분의 1인데 그 몇 번 나와야 돼? 2번.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번은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시행 확률 계산법 공식이야. 그러니까 괜찮은 거 맞아요? 그럼 이 독립시행 확률 계산법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 3은 뭡니까? 그렇죠. 총 횟수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여러분 총 횟수로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문제마다 내용이 달라지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얘는 총 횟수 중에서 몇 번? 2번. 괜찮아? 요 6분의 1은 뭐예요? 6분의 1은 그 일이 일어날 그 일이 이제 한 번 일어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려면 크게 몇 가지만 알면 돼? 세 가지만 알면 돼. 총 횟수, 맞아? 그 다음 그 일이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총 횟수 중에서 몇 번인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이 문장에서 포인트를 잡을 건 뭐겠어요? 총 횟수. 뉘앙스는 몇 번 중에 몇 번? 3번 중에서 여기는 몇 번? 2번. 요 뉘앙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원하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대? 1이 나오는 일이 원하는 거지. 그럼 이 1이 나오는 일은 요거의 확률은 얼마? 6분의 1이지.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몇 가지가 필요한 거야? 3가지가 필요한 거야. 오케이? 이항분포 가서는 뭐랑 뭐만으로 정리하는 거고 총 횟수랑 확률로만 정리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요거 식으로 한 번 더 써볼게요. 그럼 우리가 독립시험 확률 계산에서 핵심이 되는 건 일단 뭐가 있다는 거야? 총 횟수를 막 n번이라고 치자면 총 횟수 n번 중에서 A라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날 확률? R번 일어날 확률. 물론 구체적 문장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함축하면 이 내용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총 횟수 괜찮아?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필요하겠지. 그럼 그 확률은 계산을 하든가 문제가 줄 거예요. 괜찮니? 그걸 얼마라고 할 거고 P라고 할 거고 그 중에서 몇 번 일어날 확률? R번 일어날 확률. 그럼 식은 어떻게 쓰신다? N번 중에서 몇 번 일어나요? R번 일어나요. 괜찮아?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데? P인데 몇 번 일어나야 돼? R번 일어나야겠지. 그 다음에 총 N번 중에서 R번 일어났으면 남은 횟수는 몇 번인 거야? N-R번 남은 거 아니야? 남은 회차는 일어나면 돼? 안 돼?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게 확률 계산법. 이해가셨어? 그럼 이 단어에서 핵심적으로 내가 읽을 건 뭐겠니? 결국은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 보면은 단원이 막 순서로 나오는 게 아니죠. 막 섞여 있을 테니까 문장에서 있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 유형 따라는 영어로 풀지 말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 940번 보겠습니다. 평소에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 비율에다 손을 쳐. 비율은 일종의 뭐라고 했어요? 확률이라고 했지. 그래서 문제를 맞출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비율을 맞춘다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맞출 확률이 얼마다? 3분의 2다. 됐습니까? 그런데 다음 읽어봤더니 네 문제 중에서 몇 문제 이상? 세 문제 이상을 맞추면 합격이 된대. 그럼 여기서 합격할 확률인 거지. 그러면 940번은 첫 번째 그러면 몇 문제야? 네 문제 중에서 몇 문제 맞출 확률? 그렇지. 일단 좀 잘라야죠. 세 문제 이상이니까 세 문제 이것도 풀어야 될 거고, 맞아? 네 문제 이것도 풀어야 되고, 그래서 세 문제 맞출 확률 괜찮니? 그다음 이것도 자꾸 말씀드리는데 상황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계산을 하려면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 문제 이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걸 확률로 계산하려면 불편하니까 세 문제 이상이라고 하면 세 문제 맞추는 것도 하고 네 문제 맞추는 것도 하고 이렇게 뭐 하는 작업도 되게 중요한 거야. 분리하는 작업도 되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네 문제 맞추는 것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총 횟수 몇 회인 거야 여기서? 총 횟수 4회 맞아? 그 중에 몇 번? 3번. 그래서 4번 중에서 몇 번? 3번 맞출 확률. 근데 정답을 맞출 확률이 얼마래? 우리 방금 읽어놓은 거 까먹은 거야 그새. 왜 4분의 3이야?
3분의 3분의 2잖아. 읽어놨잖아. 내가 써놓으라 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아 얘들아. 이게 야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꼴랑 두 문제짜리인데 나랑 이거 설명 듣는 사이에 까먹잖아 사람이. 그래 안 그래? 근데 수학 문제가 원래 그래. 그러니까 뭐 해놓으라는 거야? 메모를 살짝 기록을 해놓으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맞출 확률 얼마?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가 몇 번? 3번. 그러면 나머지 한 번은 맞춰 안 맞춰? 못 맞추겠지? 못 맞출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네. 요거는 1-3분의 1을 계산해서 3분의 1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4문제 중에서 몇 문제 맞춰요? 4문제 맞춰요. 맞출 확률이 3분의 2인데 몇 번 다 맞추면 되는 거야? 4번 다 맞추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계산해 보시면 81분의 48에 32고 얘는 81분의 16이 되나 보네요. 그래서 둘을 더하면 81분의 48인데 약분을 해보시면 27분의 16 인정 안 인정? 문맹에서 읽기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특징적으로 딱딱딱 생긴 뭘 찝을 거야? 총 몇 번이니? 괜찮아? 그 중에서 몇 번 일어나야 되니?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그게 일어날 확률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유형 넘어가 봅시다. 유형 2번이고요. 952번 보겠습니다. 952번에 흰 공이 4개 들어있고 검은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 공을 동시에 꺼내요. 꺼낸 2개 공의 색이 서로 다르면 동전을 3번 던지고 꺼낸 공의 2개 색이 서로 같으면 동전을 2번 던진다. 그래서 이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는 게 상황이 되게 복잡하지. 그래서 지금 저번에 말했잖아. 분기점 찾으라고. 됐어? 얘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 공을 꺼내서 뭐 한 걸 확인해야 돼? 색이. 아니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돼. 나도 알아. 공부해서 색은. 그렇지. 색이 같을 때랑 달라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어내는 거야? 색이 같을 때랑 다를 때랑. 그렇지. 그게 기본이어야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 읽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너네들이 확률 문제를 너무 통으로 읽기 때문에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잘게 잡아서 3번 해서 읽으시면 다 계산하실 수 있어. 알겠니? 그래서 얘는 첫 번째는 2개 공을 꺼냈을 때 무슨 색인 경우? 같은 색인 경우가 있고 같은 색이 먼저 넣었죠. 이거 쓰는 순서대로 합시다. 다르면이 먼저 넣네요. 다르면. 다음 두 번째는 공 2개 꺼내서 2개가 같다라는 상황이 있는 거고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2개 공이 다르게 되면은 동전은 몇 개 던지라는 거야? 3개요. 그렇죠. 동전은 총 몇 개 되는 거야? 총 3개가 되는 거고 맞아? 3개 중에서 몇 개가? 2개가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H는 앞면이라는 뜻입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같게 되면 동전을 몇 개 던져야 돼요? 2개요. 그렇죠. 동전을 총 이번에는 2개만 던지는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몇 개가 앞면이라는 거야? 2개. 2개가 앞면이라는 거야. 이 상황에 다르니까 따로따로 한다는 기본이어야 돼.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계산이 어렵겠어? 이거 케이스 나누는 게 어렵겠어? 케이스 나누는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거야. 왜냐면 2단분씩 술술 쓸 수 있거든. 괜찮아? 자, 그럼 일단은 2개가 달라야 되겠네. 2개가 다르게 나올 확률 일단은 공이 몇 개 있어 거기? 총 7개. 거기에 위에 이게 슬롯을 좀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전 얘기 나오기 전과 후로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좋아. 알겠니? 동전 얘기 나오기 전에는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야 돼, 그러면? 7개 중에 2개. 그렇죠.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순서는 구분해요, 안 해요? 네. 어떻게 꺼내기 때문에? 동시에. 그렇지. 그래서 7개 중에서 2개를 동시에 꺼내요. 이게 표본 공간 전체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 중에서 다르다고 했으니까 뭐 하나야? 흰색 하나랑 검은색 하나를 꺼내라는 얘기지. 이렇게 괜찮아? 흰색은 몇 개 있어요? 4개 중에. 그럼 4개 중에서 한 개 보면 되겠네. 이렇게 읽으면서 쓰시는 거야. 그 다음 검은색은 3개 중에. 그렇지. 하나. 동시에 꺼내니까 뭐 하면 돼? 뭐 하면 되겠지. 따라서. 계산 이따 합시다.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동전 3개 중에서 2개가 앞면이라는 거 아니야?
총 몇 회? 총 3번 중에서 몇 번? 2번.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아니야? 네. 2분의 1이 2번. 그러면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네. 뒷면도 한 번은 나와줘야 되겠지. 물론 나중에 이거 2분의 1이 한 번에 써도 되기는 하지만 괜찮아? 두 개 다시 하면 되겠다. 70이면 21분의 3, 4, 12에다가 이 약분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둘을 또 더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8분의 1에다가 3 곱하면 되겠네. 8분의 3. 자, 이번에는 두 개 공이 뭐 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그치? 그 말은 일단 7개 중에서 두 개를 꺼냈는데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두 개를 꺼내는 방법이었어? 이것도 세분화하는 법이나 같아. 어떻게 같은 방법일까? 흰공만 2개. 그렇지. 그럼 흰 공만 두 개 뽑으면 어때? 40. 그렇죠. 4개 중에서 두 개의 흰 공을 꺼내면 되겠지. 그 다음에 검은 공 두 개로 바꿀 수도 있겠네. 30.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곱해야 더해요? 얘는 왜 곱했어? 동시에 그렇죠. 이거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흰색이 두 개 고르는 거나 검은색 두 개 고르는 게 이게 동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체크해야 된다고 알겠니? 더할 때랑 곱할 때. 얘는 더합니다.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두 개 중에서 두 개가 앞면이라는 얘기지. 그럼 두 개 중에서 두 개가 모두 앞면이에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데? 2분의 1인데 그 두 개 다 앞면이에요. 그걸 뭐 해주시면 돼?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21분의 얘는 얼마야? 40은 6, 3, 9가 되겠죠. 곱하기 4분의 1 되는 건가? 아주 약간만 약분할게요. 여기 이렇게 두 개만 싹 약분해서 여기 4로 맞춰주면 통분이 되겠지. 너무 많이 약분하지 마시고.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84분의 얘는 계산하면 얼마? 6, 3, 18 얘는 84분의 9 그래서 84분의 27인데 이게 3의 배수죠. 84가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약분 마저 해주시면 28분의 9가 최종적인 답입니다. 인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아 한 번에 하려면 어려운데 짜르세요. 알겠니? 그리고 자꾸 짜르고 생각하고 내가 첫 시간부터 우리 옛날에 확률 같은 게 처음 할 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더할 때랑 곱할 때랑 구분하는 연습은 정말 너무 중요한 거야. 알겠어? 이게 이런 복잡한 거 할 때 어떻게 된다고? 되게 매끄럽게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뭐야? 되게 어려워져요. 왜냐면 메인 스토리 따라가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서 뭐 더하냐 빼기냐 막 그것 때문에 헷갈리면 어때? 내용이 되게 어려우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가 쉬워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본기가 좀 필요하다. 살짝 헷갈리는 것은 필기 빡빡하게 해놔. 알겠지? 넘어가서 유형 3번 가봅시다. 유형 3번은 956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956번. 자, 갑을 두 사람이 게임을 할 때 갑이 이게 갑이 이길 확률이 을이 이길 확률보다 작고 각각의 확률은 항상 일정하다. 근데 이때 두 번의 게임에서 갑이 한 번 이기고 한 번은 질 확률이 얼마래? 25분의 8이래. 그럼 갑이 네 번의 시합에서 세 번 이상 이길 확률은 꼭 문제가 되겠어. 이거 지워도 될까요? 앞에서? 뭐 자꾸 갑이 메인으로 나오니까 갑이 그러면 이길 확률이랑 갑이 이길 확률을 뭐야 피로 놓고 생각하면 좀 편하겠다, 그치? 이게 956번의 말이 이게 참 뭐랄까 우리가 이런 멘트를 많이 안 들어가서 어려운 거지 사실 내용은 좀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결론은 뭐야? 그래서 두 번에서 갑이 몇 번 이길 확률? 문제 다시 제대로 읽으세요.
그렇죠. 두 번의 게임에서 값이 몇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질 확률은 25. 그렇죠. 두 번 중에서 괜찮아? 한 번 값이 승리할 확률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좀 심플하게 정리하면. 그러면 몇 번 중에 몇 번? 두 번 중에 한 번 값이 이기면 되네. 그치? 값이 이길 확률은 P고요. 맞아? 그 다음에 질 확률은 1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지. 한 번씩 이기고 한 번씩 지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계산했더니 얼마나 나오는 거야? 25분의 8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 2는 약분해 주시면 여기가 얼마가 돼? 4가 되겠고. 그러면 P 곱하기 1 마이너스 P의 확률이 25분의 4라는 거고. 양변에다가 25를 곱해준다면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5P 제곱 플러스 25P는 4가 되겠고요. 반대쪽으로 이항하시면 25P 제곱 마이너스 25P 플러스 4는 0이다가 되겠고 5, 1, 4 마이너스 하시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로서 마이너스 25 되겠지. 그래서 P의 확률은 5분의 1일 수도 있고 5분의 4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보면 갑이 이길 확률이 을이 이길 확률보다 뭐가 돼? 작대. 그럼 갑이 이길 확률이 5분의 4면 을이 이길 확률은 5분의 1이니까 이것도 왜 안 돼? 그래서 뭘 보려고 하면 5분의 1을 줘야지. 갑이 승리할 확률이 을이 승리할 확률보다 뭐하고 해서 작다고 했어. 문제 자꾸 읽어야 되니까. 풀면서 뭐한다? 계속 스캔하세요. 몇 줄 안 되잖아 문제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자, 된 거 맞아? 이제 문제가 물어볼 건 뭐야? 4번 중에서 다음 판소리야 이거는 잘라서 읽으라고 해서 대골이 괜찮아? 4번 중에서 몇 번 이상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4번 중에서 3번 이상이니까 4번 중에서 몇 번 이기는 거? 이 4번 중 3번 승리하는 거다. 갑이 4번 중 4번 다 승리하는 거랑 계산하면 되겠구나. 괜찮아? 자, 4번 중에서 몇 번? 3번 이겨요. 이길 확률이 아까 5분의 1이었죠? 그럼 5분의 1이 몇 번? 한 번. 그럼 지는 번? 5분의 3대. 이거 이기는 거 3번. 지는 거 그러면 한 번 있어야 되겠네. 계산해 주시면 25, 625분의 4, 4, 1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갑이 4번 다 이기는 건 4번 중에서 몇 번 다 이겨요? 4번 다 이겨요. 이길 확률이 5분의 1인데 5분의 1이 4번 다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625분의 1이 되겠죠. 그 둘을 더하시면 625분의 17. 별거 있어 없어? 찬찬히 읽어오기 연습. 알겠어? 그리고 틀리는 건 괜찮으니까 좀 건강하게 좀 틀려봐보기. 알겠어? 잘라서 선생님 제가 스토리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정도는 되는가 아니면 뭐 계산은 어떻게 했는데 라든가 넘어가겠습니다. 쓰보세요. 유형 4번은 뭐야? 이거 그냥 쓰고 할게요. 이거 아까도 똑같이 나왔던 거죠. 적어도라는 말을 나오네. 959번도 그냥 얘기할게요. 959번. 이건 계산 안 합니다. 끝나죠. 자, 페널티킥을 3번 시도하면 2번 성공한다. 줄 칠게요. 이건 무슨 의미야? 3번 시도하면 2번 성공한다? 이거 뭐야, 그게? 맞아, 3분의 2 맞는데 그게 뭐야? 무슨 확률? 아니, 읽고 고민해. 알았어. 뭐 상상하지 말고. 그래, 페널티 성공할 확률이야. 잘했어. 알아. 이거 아는데 말로 하는 게 어려워. 나도 알거든? 근데 그 말로 하는 연습을 해야 얘기가 돼. 알겠지?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 얼마? 3분의 2. 근데 얘가 4번을 해서 적어도 몇 번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럼 4번 중에서 한 번, 4번 중에 2번, 4번 중에 3번, 4번 중에 4번, 4번 중에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 총 4번 중에서 그러면 한 번 성공하는 거, 2번 성공하는 거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지금은 써드리지만 이제 쓰면서 나중에는 안 쓰셔야 돼. 괜찮아? 이걸 다 해야 되네. 그럼 여기다 뭐만 끼얹으면? 빵번 성공하는 것만 끼얹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전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전체에서 뭘 잘라내면? 빵번 성공하는 걸 잘라내면 괜찮아? 뭐야 적어도 하나는 성공하는 게 낫겠지. 그럼 빵번 성공한다는 건 모두 뭐 할 확률을 빼라는 거야? 모두. 실패할 확률을 빼라는 거지. 그럼 전체 확률은 1이 있고 맞아? 4번 중에서 4번 다 실패하라는 얘기인 거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4번 중에 빵번 성공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빵번 성공하니까 성공할 확률이 얼마야? 3분의 2인데 3분의 2가 몇 번? 빵번 의미 없으면 이거 1이에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이 몇 번? 4번. 이거 줘도 좋고 똑같은 건데 1-4번 중에서 4번 다 실패해요. 실패할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잖아. 그게 4번이어도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 상관은 없는 것이야. 괜찮은 거 맞니? 넘어갔어요. 유형 넘어가 볼게요. (969번으로) 볼게요. 969번. 967이나 969 중에서 뭘 할까? 969가 좋아요? 그게 쉽게요. 너는 뭐 해야 돼? 969랑 967. 네, 알겠습니다. 자, 두 팀 A랑 B가 진출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결선은 5번의 경연 중에서 몇 번을 먼저 이겨? 이걸 우리가 흔히 5전 3선승제라고 불러. 괜찮니?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또 얘기하자. 독립시행에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거든? 독립시행은 총 횟수가 뭐 해야 돼? 무조건 총 횟수가 모두 무조건 실행이 돼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5전 3선승제는 예를 들어서 3번을 이겨버리면 나머지 2번을 경기해요 안 해요? 그 걔는 독립시행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그냥 무턱대로 그러면 몇 번 중에서 몇 번 이기면 되니까 5번 중에 3번 이기면 되니까 5C3 이렇게 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체크. 됐어요? 그럼 요런 유형 문제는 선생님이 나중에 이해를 잘하고 나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표를 약간 그려봤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관계가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첫 번째 경연시험 때 누가 이겼대? A가 승리를 했어. 그리고 이제 A팀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야? 최종 우승하면 되는 거네. 근데 A팀이 최종 우승을 하는데 A팀이 몇 번째 경기에서 바로 우승하는 거야? 이게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 A가 이게 다 이겨서 한 번에 다 이겨서 우승할 수 있는 거야. 그럼 2번 경기는 더 해 안 해? 안 하거든. 이래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은 A가 몇 번째 경기에서 우승하는 방법? 3번째에서 우승하는 방법. 그 다음은 A가 몇 번째 경기에서? 4번째 경기에서 우승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러려면 A가 4번째에서 일단 이겨야 돼. 그럼 여기 몇 번 중에서? 그렇죠. 2번 중에서 몇 번은? 한 번은 A가 승리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가 몇 번까지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어요? 5번째까지 끌고 갈 수도 있겠지. 일단은 1경기는 승리를 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럼 여기 몇 번 중에서? 4번. 그렇지. 한 번 A가 이기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야? 총 횟수가 다 지켜질 수밖에 없거든. 요게 주의사항이야. 됐니? 그럼 여기서 얘네들은 이미 일어난 결과야. 여기 가서 계산 다 창피한 결과. 여기까지 이미 결정난 상황이지.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하면 되겠네. 여기서는 뭐야? A가 이기고 A가 이기면 되는 거야. 맞아? A가 이길 확률이 얼마네? 응? 그건 아니야, 선생님. 여기는 그냥 5전 3선승제라는 뜻이야. 이거 A가 이길 확률이 5번 중에 3번이어가 아니잖아. 그치? 오디션에서 최종 우승을 하려면 5번 중에 몇 번 이겨라? 3번 이겨라. 5전 3선승제 이긴 거고 A가 이길 확률이 얼마냐고, A랑. 어디 써 있어? 그렇죠. 줄 치세요. 두 팀이 이길 확률이 같고 비기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가 이길 확률 2분의 1, 그 다음 A가 이길 확률 2분의 1.
괜찮아?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두 번 중에서 한 번은 A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 중에서 몇 번? 한 번은 A가 이겨요. A가 이길 확률 얼마? 2분의 1. 한 번은 져야 되니까 질 확률도 2분의 1. 근데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마지막에 한 번 A가 또 이겨야 되지. 아 참고로 여기 2분의 1은 얘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4경기에서 A가 승리를 했는데 2분의 1이 한번 꼭 섞여 있어야 돼. 그다음 얘는 세 번 중에서 한 번 A가 이겨야 돼요. A가 이길 확률 2분의 1 맞아? 그러면 몇 번은 져야 돼? 두 번은 져야 되는데 질 확률도 2분의 1이지. 그리고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마지막 경기에 A가 뭐 해줘야 돼? 5경기에서는 A가 승리를 해주셔야 돼. 맞나요? 그래서 A가 이길 확률 2분의 1이 마지막에 한번 붙여줘야 돼. 그리고 셋을 다 모아면 된다. 더하면 된다. 됐습니까? 숙제는 그냥 유형 7번까지 드릴게요. 7번까지만. 왜냐면 거기서는 숙제가 대부분 다 비슷해.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횟수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단위가 바뀌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한번 숙제 해볼게요. 알겠니? 숙제 잘 해오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